안녕하세요. 테러포엄 완전 정복 코스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HCL 문법과 기본 구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테러포엄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HCL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볼까요? HCL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선언적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리소스 블록의 기본 구조를 배웁니다. 그 다음 블록과 인자의 관계,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살펴보고요. 주석 작성법과 코드 포매팅 규칙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활용 패턴과 자주 하는 실수들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CL은 해시코어프 컨피겨레이션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해시코프사가 만든 테러포엄 전용 언어예요. JSON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JSON보다 훨씬 읽기 쉽습니다. 또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변수, 함수, 조건문 같은 표현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HCL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 언어라는 점입니다. 명령형 언어는 어떻게 만들지 단계별로 설명하지만 선언적 언어는 무엇을 원하는지만 적습니다. 마치 건축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에 방 3개, 욕실 2개라고 적으면 시공사가 알아서 짓듯이 HCL에 원하는 인프라를 적으면 테러포엄이 알아서 AWS API를 호출해 만들어줍니다. 화면의 코드를 함께 보시죠. 첫 줄에 리소어스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 AWS 인스턴스는 AWS EC2 인스턴스라는 리소스 타입입니다. 웹서버는 이 리소스에 붙일 로컬 이름이고요. 중괄호 안에는 실제의 설정값들이 들어갑니다. 아미는 어떤 운영체제 이미지를 쓸지, 인스턴스 타입은 서버 사양을 지정합니다. 태그즈 안의 네임은 AWS 콘솔에서 보일 이름이에요. 왜 HCL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AWS 콘솔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서버 10대가 필요하면 같은 작업을 10번 반복해야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현성이었어요. 3개월 전에 만든 서버 설정을 똑같이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HCL로 인프라를 정의하면 코드가 곧 문서가 됩니다. 필요한 모든 설정이 코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리소어스 블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봅시다. 리소어스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문자열 AWS 인스턴스는 리소스 타입입니다. 어떤 종류의 리소스를 만들지 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자열 웹서버는 로컬 이름입니다. 코드 내에서 이 리소스를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리소스에서 이 인스턴스의 IP를 가져오려면 AWS 인스턴스 웹서버 퍼블릭 IP처럼 참조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베리어벨 키워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씁니다. 중괄호 안에는 변수의 상세 설정이 들어가요. 디스크리프션은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개발자가 이 변수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합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넘버는 숫자를 의미해요. 디폴트는 기본값입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블록과 인자의 관계를 이해해봅시다. HCL에서 블록은 중괄호로 감싸진 설정의 모음입니다. 리소어스 블록, 베리어벨 블록, 아웃푸트 블록 등 다양한 블록 타입이 있어요. 블록 안에는 인자가 들어갑니다. 인자는 키와 값의 쌍으로 아미 값 형태로 작성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블록 안에 또 다른 블록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첩 블록이라고 합니다. 중첩 블록 예제를 보시죠. 리소어스 블록 안에 EBS 블락 디바이스라는 또 다른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EC2 인스턴스에 추가할 EBS 볼륨을 설정합니다. 디바이스 네임은 디바이스 경로, 발음 사이즈는 용량을 기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합니다. 발음 타입은 GP3로 설정했는데 이건 범용 SSD 타입이에요. 이렇게 관련 설정을 블록으로 그룹화하면 코드 가독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알아봅시다. HCL에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감쌉니다. 작은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아요. 문자열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보관입니다. $기호와 중괄호를 사용해서 변수나 함수 결과를 문자열에 삽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중괄호 var environment라고 쓰면 environment 변수 값이 자동으로 치환됩니다. 문자열 보관 예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태그즈 블록 안에 네임 값을 보세요.
옆 하이픈 다음에 달러 중괄호 var 인바이런먼트가 있습니다. 만약 인바이런먼트 변수가 프라드라면 최종 값은 프라드가 됩니다. 오너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팀 이름 변수와 팀이라는 문자열을 조합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활용하면 환경별로 다른 태그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불리언 타입도 알아봅시다. 숫자는 따옴표 없이 그대로 씁니다. 정수든 소수점이 있는 숫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발음 사이즈 50처럼 작성합니다. 불리언 타입은 true 또는 false 두 가지 값만 있습니다. 반드시 소문자로 쓰고 따옴표 없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associate public IP address true처럼 작성합니다. 리스트 사용법을 배워봅시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감싸고 쉼표로 구분합니다. 화면의 예제에서 availability 존즈 변수는 3개의 가용 영역을 리스트로 담고 있어요. 아래 리소스 블록을 보면 count 3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리소스를 3개 만들라는 의미예요. count 인덱스는 0, 1, 2 순서로 증가하는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로 리스트 요소에 접근해서 3개의 서브넷을 각각 다른 가용 영역에 만듭니다. 리스트와 맵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봅시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값들의 모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순서로 접근해요.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맵은 키와 값상의 모음입니다. 순서보다 키 이름으로 값을 찾아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여러 서버를 순서대로 처리할 때는 리스트가 좋고 환경별로 다른 설정을 관리할 때는 맵이 적합합니다. 맵 활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스 변수는 환경별 인스턴스 타입을 맵으로 정의했어요. 데브 환경은 T2 마이크로, 스테이징은 T2 스몰, 프라드는 T2 미디엄입니다. 아래 리소스 블록에서 인스턴스 타입 값을 보세요. var 인스턴스 타입스의 대괄호로 var 인바이런먼트를 넣어 값을 가져옵니다. 인바이런먼트가 프라드면 자동으로 T2 미디엄이 선택되는 거예요. 환경별 설정 관리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주석 작성법을 알아봅시다. HCL에서 한 줄 주석은 삽기호로 시작합니다. 이중 슬래시도 동일한 효과예요. 코드 끝에 인라인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줄에 걸친 주석은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고 별표 슬래시로 끝납니다. 주석은 코드의 의도를 설명하는 데 적극 활용하세요. 이 값을 선택했는지, 나중에 변경할 계획은 무엇인지 기록해두면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화면의 주석 예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줄은 삽기호로 시작하는 한 줄 주석이에요. 이 리소스가 프로덕션 환경의 메인 웹 서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줄은 이중 슬래시 주석입니다. 기능은 삽과 동일해요. 인스턴스 타입 뒤에 있는 주석은 인라인 주석입니다. 왜 T2 라워즈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적었어요. 아래쪽 슬래시 별표로 시작하는 부분은 여러 줄 주석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 티켓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코드 포매팅 규칙을 알아봅시다. 테러포엄에는 공식 포매팅 규칙이 있어요. 들여쓰기는 이칸 스페이스가 표준입니다. 탭 대신 스페이스를 사용하세요. 인자는 가능하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합니다. 논리적으로 관련된 인자들은 빈 줄로 그룹을 구분해요. 좋은 소식은 테러포엄 FMT 명령어가 자동으로 코드를 정렬해준다는 겁니다. 커밋 전에 한 번씩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파일 분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코드를 하나의 파일에 넣으면 수백 줄이 넘어가 관리가 어려워져요. 역할별로 파일을 분리하세요. 메인, TF에는 주요 리소스 정의를, 베리어벨즈 TF에는 변수 선언을, 아웃스포츠 TF에는 출력값 정의를, 프로바이더즈 TF에는 프로바이더 설정을 넣습니다. 모듈을 사용한다면 마줄즈 디렉토리를 따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아웃스포츠 TF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웃포트 블록은 리소스 생성 후 중요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인스턴스 ID 출력은 EC, 이 인스턴스 ID를 반환해요. AWS 인스턴스, 옆 ID로 참조합니다. 퍼블릭 IP는 퍼블릭 IP 주소를, 인스턴스 아워는 리소스의 ARN을 출력합니다. 이 출력값들은 테러포엄 어플라이 실행 후 화면에 표시되고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정보는 아웃포트로 정의해두세요. 하드코딩을 피해야 합니다. AMI ID, 인스턴스 타입, 리전 같은 값을 코드에 직접 쓰면 문제가 생겨요.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다른 값을 써야 하는데 코드를 매번 수정해야 하니까요. 대신 변수로 분리하세요.
환경별로 다른 티바우즈 파일을 만들어서 값을 관리합니다. 데브 티바우즈, 스테이징 티바우즈, 프라드 티바우즈처럼요. 코드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설정만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대형 스타트업들은 수백 개의 HCL 파일로 전체 인프라를 관리합니다.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해야 한다면 기존 서비스의 테러포엄 파일을 복사해서 이름과 몇 가지 설정만 수정해요. 그리고 테러포엄 어플라이 명령어 한 번이면 VPC, 서브넷, 보안 그룹, EC2 인스턴스, 로드 밸런서까지 모든 인프라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동으로 하면 몇 시간 걸릴 작업이 몇 분이면 끝나요.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에 넣습니다. 파일이 수백 줄이 되면 관리가 불가능해요. 둘째, 값을 하드코딩합니다. 환경별 관리가 안 되고 실수하기 쉬워요. 셋째, 주석 없이 코드만 작성합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넷째, 테러폼 플랜 없이 바로 어플라이 합니다. 의도치 않은 리소스 삭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플랜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HCL 파일은 반드시 기트로 버전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어요. 팀원들과 코드 리뷰도 가능합니다. 단, 테러포엄, 티프스테이 파일은 기트에 커밋하면 안 됩니다. 이 파일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요. 대신 S3나 테러포엄 클라우드 같은 원격 백엔드에 저장하세요. 기타 이니어리 파일에 꼭 추가해두세요. 다음 단계를 안내해드릴게요. HCL 기본 문법을 익혔다면 모듈 작성법을 배워보세요. 반복되는 패턴을 모듈로 만들면 재사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도 공부해보세요. 카운트와 포이치로 여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장 함수도 유용합니다. 문자열 처리, 숫자 연산, 컬렉션 조작 등 다양한 함수가 있어요. 공식 문서를 참고하면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학습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HCL 문법의 기초를 마스터하셨습니다. 블록과 인자 구조, 다양한 데이터 타입, 주석과 포매팅 규칙까지 배웠어요. 이제 테러포엄으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